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0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동행했고요. 또 폼페오 장관만의 단독 한국 방문은 지난 2018년 10월 4차 방북 후 한국을 찾았었죠. 그때 그 뒤로는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 나라죠. 여기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하고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 오는 길에 이제 한국도 들르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폼페오 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의 주 목적은 일본에서 열리는 이 쿼드 안보 대화에 참석하는 거, 이겁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스가 신임 총리가 취임하는 이렇게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도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일본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쿼드 안보대화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인도태평양 4개 나라의 협의체죠.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뉴욕에서 첫 정상간 만남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쿼드 안보대화,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로 반중국 전선을 펼치기에 뭉친 겁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31일 미인도 전략적 동반자 포럼에서 그런 말을 했죠. 현재 4개 나라로 구성된 이 쿼드 안보 대화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 3개 나라를 더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나토와 같은 다자 안보 기구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9월 4일 날 보도를 했고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은 527회차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폼페오 장관이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안보대화 참석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현지 시간입니다. 제75차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중국을 뭐라 그랬느냐? 전염병을 전 세계에 촉발시킨 나라 이렇게 지칭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이러스, 그러니까 차이나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고 이는 전 세계 188개국에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중국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번 쿼드가 열리는 겁니다. 일본의 NHK도요. 폼페오 장관의 일본행을 보도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4개 나라 외교장관 회담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 같은 이런 의료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이번 쿼드 안보 대화의 주요 논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이 중국 책임론과 함께 중국의 백신을 통한 공격적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미국이 구상하는 쿼드 플러스 확대 방안 역시 심층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쿼드 안보 대화에 참석하는 폼페오 장관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선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폼페오 장관의 한국 방문은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아마도 외교적 소외를 의식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일정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에 쿼드 플러스를 노리는 미국 정부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급히 만들어진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폼페오 장관의 일본행은 이미 지난 19일 일본 언론들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행 소식은 23일 늦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24일 날 드디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쿼드 회의에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그리고 호주의 마르스페인 외교부 장관,
인도의 자이상카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4개 나라 장관들의 방일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미 폼페이오 장관의 일본행이 확정되고 나서야 한국 일정이 거기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까지 오면서 한국에 들르지 않으면 당연히 외교적 소외를 포함해서 한국 패싱론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일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회의에 참석하면서 쿼드 플러스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에 한국에 들러서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압박하는 기회를 삼으려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행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쿼드 플러스 안보 대화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또 압박하는 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판문점에서 깜짝 만난 가능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언론들에서.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 김여정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북한이 준비하는 10월 10일에 북한 공산당 창건 기념일 행사에 ICBM을 실을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을 했죠. 이걸 보면 미국과 대화하기보다 오히려 공격적 성향으로 나설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미 우리가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10월 10일에 북한 이 공산당 창건 기념일에 어떤 무기들이 선보이냐에 따라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다 엿보인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겁주는 식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이건 정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와서 대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정도의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요구입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안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가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무르익고 있는 한일 정상 간 통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일 간 관계 회복을 미국이 요구할 텐데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한일 간 지소미아 문제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하고 한일 간 무역 보복 조치도 정상화되도록 조언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삼각공조 체도도 복원될 것이고 이것이 곧 대중국 압박 전선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대중 압박 정책 동참 요구입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안에서 더불어 집중 논의될 사항이 바로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대중 압박 정책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 보이콧을 비롯해 가지고 이미 언급한 바 있던 쿼드 플러스 참여 그리고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이라고 그러죠. 여기 참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의 애매모호한 중립 입장에서 분명한 반중 친미 노선을 걷기로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미국은 지난달 20일 양세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했을 때 한국 정부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죠.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요구가 핵심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안에서는 바로 양세스와 정반대되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 정부의 친중국 노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인 한국이 확실하게 반중국 대열에 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국이 반중국 대열에 섬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공격을 중국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이걸 보상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로 디커플링 2.0으로 진행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리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구호는 결코 먹히지 않는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우리의 26%보다 6%나 더 높은, 그러니까 32%인 호주가 홍콩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또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다. 호주가 왜 그렇게 경제적 피해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중 정책 노선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요? 결국 이 국가의 미래를 볼 때 지금 당장은 경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유진영 연대에 서는 것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저 중국 중심의 정책적 판단들이 이어지는 것이겠죠. 미국은 바로 이런 한국 정부의 외교적 흐름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자유진영 노선에 함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방문은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브리치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 2017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이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죠. 지난 20일 현지 시간인데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속 한미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중립을 취하면 사실상 중국에 기운 것으로 미국은 해석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경로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독려책을 내놓을 것이다. 사실 중립으로 기운다는 것은 중국에 기운 것으로 미국은 볼 것이다, 그런 거고요. 또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스스로 중국과 디커플링, 그러니까 비동조화, 떨어지는 거죠. 디커플링 분리를 해나가면서 이미 비동조화를 진행 중인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도 이를 독려할 것이다. 이건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강압적인 지렛대에 대한 각 나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한국 경제가 끌려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엘브리치 콜비의 이 발언에 미국이 이 한국 정부를 보는 시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의 한국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젠 자유진영 국가들하고 손을 잡고 반중연합체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중화 사상에 파묻혀서 미국과 거리를 두는 원미 친중, 그러니까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는 이런 원미 친중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면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회색지는 없다는 거죠. 이번 폼페이오 방한 때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대답을 들려주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